안녕하세요. 곰PD쌤의 ITQ 엑셀 강좌.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6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함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판매 종료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품 코드의 5번째부터 두 글자에 2000을 더하면 연, 7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 9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로 하는 판매 종료일을 구하시오. 우리 상품 코드를 가지고 두 개의 숫자에 2000을 더한 값이 연도, 06은 월, 20일은 일로 나타내서 날짜로 나타내래요.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데이트 함수가 어떤 함수이고 미드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데이트 함수는요, 날짜를 구하는, 년, 월, 일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는 데이트, 년, 월, 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떤 셀에 2019라고 되어 있고 0714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셀에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연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해서 쉼표, 또 딸깍 쉼표, 딸깍 해서 연, 월, 일을 찍어주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2019년 7월 14일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셀을 참조해도 되고 또는 데이트하고요.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자, 2019 쉼표 7 쉼표 1은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직접 적어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엔터를 해주셔도 년, 월, 일이 구해지는 함수가 바로 데이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는 뭔가요? 문자열에서 중간에 있는 것들을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는 미드 가로 열고 자, 추출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셔서 시작, 위치, 그리고 문자 개수가 되겠죠. 자, 만약에 요 앞에 19라는 숫자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는 미드 가로 열고 자,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해서 쉼표. 자, 시작 위치. 자, 여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잖아요. 그쵸?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자, 5,2가 되겠지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19만 추출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여기 보면 연도도 상품 코드의 5번째부터 두 글자를 연도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19가 추출이 됐죠. 자, 이 19에 2000을 더해서 연도로 만들고 7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9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로 하래요. 자, 그럼 이 미드 값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각각 다 연, 월, 일에 각각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5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는 데이트 가로 여시고 자, 연도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자, 연도를 아까처럼 찍는 곳이 없고요. 자, 미드 함수로 요 두 글자를 추출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미드가 들어가요. 미드 가로 열고 B의 5에서 쉼표, 그쵸? 5번째부터 두 글자. 자, 우리 셀 시작이치 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미드 함수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닫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걸로 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2000을 더해야만 연도래요. 자, 그럼 더하기 2000. 자, 요게 바로 연도예요. 자, 그럼 쉼표. 월은요, 7번째부터 두 글자. 자, 쭉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 미드 구한 거를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자, 얘는 7번째에서 시작 위치가 7번째에서 두 글자니까 자, 요 이 두 개의 숫자를 추출해 주는 거겠죠. 자, 연도가 끝났고요. 또 쉼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9번째부터 두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트 연월일을 구해라. 연도는 자, B의 5셀의 5번째에 두 개의 글자를 2000을 더한 값이 년도이고 B의 5셀의 7번째에서 두 글자가 월이고 B의 5에서 9번째부터 두 글자가 일이다 라는 소리죠. 자, 데이트 함수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자, 한번 닫아주신 상태에서 엔터 해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I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내가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날짜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채우기 핸들 서식 없이 채웠더니요. 자, 이렇게 날짜가 아니라 일반 형식으로 바뀌었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셀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 단축키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날짜 형식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다시 년, 월, 일로 되어 있는 거 선택되어 있네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셔서 자,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는요, 점수값이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부터 1위, 2위, 3위로 매겨지는 순위지요. 자, 그리고 끝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라는 문자열을 붙이래요. 자,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야 해요. 여러분, 이 랭크 함수는요, 너무 자주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의 공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내 점수 쉼표 전체 점수 범위 자, 요게 바로 랭크 함수의 공식이에요. 여기서는 판매량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 범위에 몇 등이냐라는 걸 구해주시면 되시겠지요. 자, 제2의 5셀을 선택하셔서 자,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내 판매량이 자, 내 줄의 내 판매량은 H의 5셀이에요. 자, 쉼표 전체 판매량의 범위는요? 그쵸? H의 5부터 H의 12까지가 전체 판매량의 범위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지요. 자, 내 점수, 내 판매량은요. 우리 이따가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면 H의 6, H의 7 각각의 이 판매량이 전체 범위의 몇 등인지를 다 일일이 구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전체 이 범위는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H의 5는 H의 6, H의 7로 변해야 하지만 H의 5부터 H의 12 바로 이 영역이지요. 이 영역은 절대 변경되면 안 되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F4키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전체 판매량 범위에 달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지정이 된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랭크 함수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가 아니라요. 자, 우리 여기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 연산자는 결합하는 연산자예요. 랭크 함수와 위라는 글자를 같이 결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에 AND를 붙이고 위라는 문자열을 넣기 위해서는요.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서
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몇 등인지 구하고, 자, 결합해라. 뭐를요? 위라는 문자열을. 자, 되셨으면 엔터 하시면 첫 번째 우리 꿀달달 참외의 순위는 6위가 되었어요. 다른 것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제2의 5셀을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끄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품의 총 판매량 전체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자, 어떤 걸 구하냐면 분류가 뭐 있냐? 그쵸? 식품인 요 식품들의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란 소리예요. 얘네들의 합계만, 요건 아니죠? 그쵸? 얘네들의 합계만 구해서 나타내란 소리예요. 여러분, 뒷섬 함수, 앞에 D가 들어가 있는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요런 표 같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 함수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뒷섬을 이해하시면 D에버리지, D맥스, D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뒷섬은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근데 반드시 필드명이 들어간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고, 간혹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요, VLOOKUP 함수랑 공식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VLOOKUP 함수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VLOOKUP 함수는요, 필드명 블록 잡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런 필드명을 반드시 블록을 잡아야 돼요. 자, 이 범위, 자, 쉼표, 열 번호,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열 번호. 자, 쉼표,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요, 그 셀 안에 우리 고급 필터처럼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필드명과 조건이 들어간 네모난 표를 드래그해서 조건 범위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2의 13셀을 선택해 볼게요. 자, 는 뒷섬 가로 여시고, 자, 필드명이 들어간 범위예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어디부터 잡을 거냐면 B의 4부터 잡을 거예요. B의 4부터 전체를 잡아도 되고, 뭐 H의 12까지 잡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판매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량까지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쉼표 열 번호. 자, 블록을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판매량의 합계예요. 걔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그쵸? 7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7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가의 합계를 구한다, 그럼 열 번호가 4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저희는 총 판매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7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자, 조건 범위. 조건은 뭐냐면요, 분류가 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처럼 생긴 요 범위를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4에서 뒤에 5 블록 잡고 엔터 하시면, 자, 여기 판매량의 전체 합계가 구해졌네요. 자,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로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행 상품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1작업에 데이터 입력하고 편집하는 부분에서요, 분류를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서 분류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걸 이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count if는요,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분류, 이 범위 중에서 여행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공식은 count if 가로 여시고
조건 범위 쉼표 조건입니다.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는 count if 가로 여시고. 자, 조건 범위는요. 요 분류 중에서 여행이 몇 개이냐라고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 범위는 D의 5부터 D의 12가 되겠죠. 자, 드래그하면 분류라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D의 5부터 D의 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류라고 나와요. 자, 쉼표. 자, 이 상태에서 뭐를요? 그쵸? 여행. 자, 여행이 있는 셀을 찍어줘도 돼요. 또는 큰 따옴표 넣고 여행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어서 여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자, 이 분류 범위에서 여행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가 되겠죠. 엔터 눌러보시면 자, 개수가 2라고 나오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식품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식품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반올림해서 정수값으로 자, 이렇게 소수점이 나타나면 정수값으로 반올림해서 구하래요. 라운드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 자, 여러분 저희 아까 뒷섬의 공식이 바로 이거였죠. 필드명이 들어간 범위, 열번호, 조건 범위. 자, 디에버리지도 얘랑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함수만 디에버리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에버리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함수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라운드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는 분류가 식품인 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평균 구한 것에 라운드를 하래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자, 라운드 가로 여시고 반올림 하려는 값. 자, 쉼표 옵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옵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전에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5678이라는 값이 있어요. 라운드 할 거예요. 가로 열고 반올림하려는 값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선택을 해서 쉼표 옵션은요. 자릿수. 자, 옵션보다는 자릿수로 해야겠네요. 요 값에서 예를 들어 자릿수를 1로 만약에 지정을 해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둘째 자리에서 6이니까 반올림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2라는 숫자를 붙이면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된 값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 자릿수를 0으로 입력을 하면 엔터 해볼까요? 정수값.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1 붙여주시면 자, 이렇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안 되죠. 4라는 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라운드 함수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자,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먼저 평균을 먼저 구해 볼게요. 디에버리지. 자는 디에버리지. 자, 필드명이 들어간 범위예요. B의 4에서 J의 12까지 할까요? H의 12까지 하셔도 돼요. 총 판매량까지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쉼표 열번호. 자, 아까랑 똑같았어요. 이 범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는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7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자, 조건 범위는요. 식품의 총 판매량이잖아요. 분류가 식품인. 그러니까 D의 4에서 D의 5를 드래그 하셔서 자, 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7번째 있는 평균을 구해라. 내 조건은 D의 4에서 D의 5에 있는 분류가 식품인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라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보시면 자, 값이요. 이렇게 소수자리까지 나타났어요. 자,
자, 그럼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라운드의 뭐가 돼요? 그쵸? 반올림하려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앞에 뭐를 해요? 라운드. 가로 여시고. 자, 이 값의 맨 끝에 쉼표 정수값이니까 자릿수가 뭐가 붙어야 되죠? 그쵸? 0이 붙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디에버리지로 구한 요 값을 라운드 반올림 하는데요. 자릿수는 정수까지 나타나도록 반올림 하시오 란 소리예요.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하셔서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판매 기간을 구하는 문제. H의 14셀에 우리 유효성 검사 지정해 놓은 거 있어요. 자, 이 상품 코드가 바뀌면 그거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이 바뀌도록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vlookup 함수는요, 늘 나와요. vlookup 함수는 자, 요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열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vlookup, 자, 기준이 되는 값. 쉼표, 범위인데요. 반드시 기준값부터 범위. 자, 쉼표, 열번호, 쉼표, 옵션. 자, 옵션은 정확한 값일 때는 0 또는 펄스 값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험 ITQ 엑셀에서는요, 무조건 옵션이 다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 또는 펄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유사한 값을 넣어주실 때는 생략하거나 1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true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정확한 뭐를 구해요? 그쵸? 판매 기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다른 기간을 구하면, 다른 판매 기간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2의 14셀은 vlookup. 자, 기준이 되는 값은요, H의 14. 여기에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준값은요, H의 14셀이 됩니다. 자, 쉼표. 기준값부터 범위래요. 자, 이게 여기 이 기준이 되는 값이 이 표에 자, 상품 코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품 코드가 다른 열에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블록 잡아야 되는데 자, 저희는 맨 처음에 상품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B의 5부터 잡아도 되겠네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블록 잡아주세요. 자, 쉼표. 자, 그 상태에서 판매 기간이 이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판매 기간은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자, 여섯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라. 자, 쉼표. 그런데 유사일치, 다른 이 상품 코드랑 비슷한 다른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찾아라. 자, 정확일치 펄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혹은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자, vlookup 기준값 그리고 기준값부터 범위 블록 잡고 여섯 번째 열에 있는 판매 기간을 찾으래요. 그리고 정확한 값을 찾으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상품 코드가 바뀌면 판매 기간이 달라지겠지요. 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총 판매량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총 판매량. 자, 총 판매량 셀만 블록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변경하시고 채우기에 색을요. 자, 이 표준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녹색이라고 나오는 이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마지막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나갈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가 ITQ 시험일인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